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마당 장독대를 정리하던 그날, 백구가 갑자기 미친 듯이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거기서 뭘 파는 거니? 백구의 발톱 끝에서 드러난 것은 바로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봉투였습니다. 막내야, 그 봉투 어디서 난 거야? 설마 너가 위조한 거 아니지? 오빠, 이건 어머니가 백구한테 맡겨두신 거예요. 백구가 지켜준 거라고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은 한 가족을 갈라놓을 끔찍한 싸움이었습니다. 과연 백구가 발견한 그 봉투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4월의 따스한 봄볕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죠. 명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마당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장독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20개가 넘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담가 놓으신 된장, 고추장, 간장들. 그 진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 이 많은 걸 혼자 어떻게 관리하셨을까? 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항아리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와랄. 백구가 갑자기 장독대 뒤편으로 달려가더니 앞발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9년을 함께 산 백구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땅을 파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백구야, 왜 그래? 거기서 뭘 파는 거니? 백구는 명자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흙을 파냈어요. 발톱에 흙이 끼고 하얀 털에 먼지가 묻어도 멈추지 않았죠.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힌 것처럼 말이에요. 끙. 백구가 애타는 울음소리를 내며 더욱 열심히 파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지점에서 멈춰서더니 꼬리를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죠. 명자가 다가가 보니 백구의 발톱 끝에서 뭔가 낡은 종이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명자가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낡은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필체로 명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분명히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이게 어머니 글씨네. 백구야, 내가 어떻게 알았니? 백구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명자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내가 지켜낸 거야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명자가 봉투를 손에 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막내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장남 태식이 대문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를 쳤어요.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평소보다 더 험악해 보이는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빠, 언제 오셨어요? 이건, 그 봉투 뭐야? 어디서 나온 거지? 태식의 시선이 명자가 들고 있는 봉투에 고정되었어요. 봉투 겉면에 명자에게라는 글씨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죠. 설마, 너 그거 위조한 거 아니지?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짓을? 오빠, 무슨 소리예요? 이건 백구가 발견한 거예요. 장독대 밑에 묻혀 있던 거라고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가 이렇게 의심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백구가 발견했다고? 걔가 뭘 안다고? 막내, 너 정말로. 그때 백구가 갑자기 봉투 앞으로 다가가더니 앉아서 태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평소 온순한 백구가 처음으로 보이는 경계심이었죠. 으르르.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진정해.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목을 쓰다듬었어요. 그러면서도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죠. 이상하게도 백구의 반응을 보니 이 봉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막내, 솔직히 말해. 너 혼자 재산 독차지하려고 꾸며낸 거 맞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뒀던 거잖아.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오빠, 정말 아니에요. 20년 동안 어머니 모시면서 언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건 정말로 백구가. 으르르르. 왈. 백구가 일어서더니 명자 앞에서 꼿꼿이 서서 태식을 향해 짖었어요. 마치 명자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본 명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넌 정말 내 편이구나. 그때 어머니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명자야, 백구는 너보다 영리한 애란다. 그의 말을 잘 들어봐라. 어머니는 늘 백구를 각별히 아끼셨죠. 치매가 심해지신 후에도 백구만은 끝까지 알아보셨으니까요.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 걔가 유언장을 찾아준다고? 막내, 너 정말 뻔뻔하다. 태식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오빠,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백구가 스스로 찾아낸 거예요. 어머니께서 백구에게 맡겨두셨나 봐요. 바람에 장독대의 뚜껑이 살짝 움직였어요. 된장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죠. 그 냄새를 맡자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새벽마다 된장국을 끓여 백구와 나눠 먹던 시간들, 어머니가 백구야, 명자 잘 돌봐줘라고 하시던 목소리들. 어머니, 정말 백구에게 이걸 맡기신 거였나요? 명자가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백구는 명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죠. 그 따뜻한 온기가 명자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9년 전 어머니가 백구를 처음 데려오신 날이 떠올랐어요. 이 강아지가 내 평생 벗이 될 거야 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명자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태식의 의심 가득한 시선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가족 간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봉투 하나가 가져올 풍파가 얼마나 클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이웃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명자가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당 너머로 이미 몇몇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식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백구는 명자 곁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작은 봉투가 어떤 비밀을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백구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빠, 제발 믿어주세요. 정말 백구가 찾아낸 거예요. 명자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식이 뒤따라왔지만 여전히 의심 가득한 표정이었죠. 백구도 뒤뚱뒤뚱 따라 들어와 명자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거실에 앉으니 어머니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명자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2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떠올랐어요. 28살 한창 꽃다운 나이였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결혼 얘기까지 나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명자야,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니. 당시 어머니는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셨죠.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각자 가정이 있다며 손을 놓았어요. 결국 막내딸인 명자가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회사도 그만두고 결혼도 미뤘어요. 미루고 미루다 보니 아예 포기하게 됐죠. 명자의 청춘은 그렇게 어머니 간병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낮 없이 어머니를 돌보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죠. 어머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서 기저귀부터 식사까지 모든 걸 도와드려야 했어요. 명자야, 미안하다.
네가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가 가끔 의식이 또렷할 때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명자는 괜찮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작은 강아지를 데려오셨어요. 9년 전 봄날이었죠. 명자야, 이 강아지가 너의 평생 벗이 될 거란다. 하얀 털에 갈색 무늬가 있는 작은 진돗개였어요. 어머니는 강아지 이름을 백구라고 지으셨습니다. 어머니, 강아지까지 돌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명자가 걱정스러워하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 애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엄마가 없어도 백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란다. 처음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니 간병도 벅찬데 강아지까지. 하지만 백구는 정말 신기한 강아지였습니다. 마치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영리했어요. 어머니가 불편해하시면 백구가 먼저 알고 명자를 부르러 왔어요. 밤에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시려 하면 백구가 먼저 깨서 명자를 깨웠죠. 백구야, 넌 정말 똑똑하구나. 그렇게 백구와 함께 지내다 보니 정말로 외롭지 않았어요. 힘들 때마다 백구가 곁에 와서 머리를 비비며 위로해줬거든요. 5년이 지나자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치매까지 시작되신 거예요.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죠. 저 사람이 누구야? 왜 내 집에 있어? 어머니가 명자를 못 알아보실 때가 가장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백구만은 끝까지 알아보셨습니다. 백구야, 우리 백구. 어서 와라. 치매가 심해져도 백구만큼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명자는 백구가 고마웠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더 심해지면서 밤마다 돌아다니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명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백구가 어머니를 지켜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밤중에 일어나시면 백구가 먼저 따라가서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드렸어요. 마치 훈련받은 간병견 같았죠. 백구야,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명자는 자주 백구에게 고마워했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대답하는 듯 했죠. 가장 힘든 시기는 3년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게 되셨거든요. 병원에서는 오래 못 사신다고 했어요. 명자야, 밥은 꼭 백구랑 나눠 먹어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 명자는 매일 아침 된장국에 밥을 말아 백구와 나눠 먹었습니다. 백구야, 어머니가 우리 꼭 같이 먹으라고 하셨어. 백구는 명자가 그릇에 밥을 덜어주면 조용히 먹었어요. 절대 서두르지 않고 명자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곤 했죠. 그런 아침이 1095일, 3년이나 계속됐습니다. 된장국 냄새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명자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어머니는 점점 더 안 좋아지셨어요. 말씀도 못하시고 음식도 넘기기 어려워하셨죠. 그런 어머니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아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명자가 어머니 손을 잡고 울면 백구가 다가와서 명자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곤 했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명자의 마음을 달래주었죠. 지난 한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해서 링거만 맞으며 버티셨거든요. 명자는 밤낮으로 간병하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명자야, 고생 많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숨을 거두셨죠. 백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마당에서 길게 울부짖었어요. 20년. 명자의 청춘 전부를 바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도, 아이도, 꿈도 모두 포기한 채로 오직 어머니만 모셨죠.
그리고 9년 전부터는 늘 백구가 있었어요. 백구야, 우리 정말 오랫동안 함께 했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백구만은 변함없이 명자 곁을 지켰어요. 아침마다 된장국 밥을 나눠 먹는 것도 그대로였죠.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평범한 일상이 큰 풍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구가 찾아낸 봉투 하나 때문에 가족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어머니께서 백구에게 맡기신 건가요? 명자는 봉투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백구는 여전히 명자 곁에 앉아서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죠. 마치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자는 알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가족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태식이 돌아간 후 명자는 봉투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죠. 오빠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백구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백구는 명자 옆에 앉아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마치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명자가 마당에 나가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조용했거든요. 늘 인사하던 옆집 순이 아주머니도 고개를 돌리며 지나갔어요. 순이 언니? 명자가 부르자 순이 아주머니가 멈춰 섰어요. 하지만 얼굴이 영 어색했죠. 아, 명자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고생 많다. 고마워요, 언니.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순이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자야, 마을에서 소문이. 네가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명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위조요? 누가 그런 소리를? 태식이가 어제 마을회관에서 얘기했어. 네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뒀다고. 명자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오빠가 마을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했다니요. 언니, 그건 정말 아니에요. 백구가 찾아낸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 그럴 거야. 근데 사람들이 워낙. 조심해, 명자야. 순이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명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년 동안 어머니 모시더니 결국 유언장까지 위조했다더라. 아이고, 겉으론 효녀인 척하더니 걔가 유언장을 찾아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명자는 귀가 따가웠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집으로 돌아오자 백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자의 표정을 본 백구가 살살 다가와 머리를 비볐어요. 백구야,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봐. 어떡하지? 그날 저녁 작은 오빠 태연까지 찾아왔어요. 큰 오빠보다는 온화한 성격이지만 역시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막내야, 오빠가 와서 미안하다. 근데 정말 그 봉투가. 작은 오빠까지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워낙 타이밍이 그렇잖아.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유언장이 나타나고 백구가 찾아낸 거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짓을. 그때 큰오빠 태식도 들어왔어요. 얼굴이 더욱 딱딱해져 있었죠. 막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이제 숨길 생각하지 마. 오빠, 정말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그럼 봉투 내용을 공개해봐. 뭐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보자. 명자는 망설였어요. 아직 봉투를 열어보지 못했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것 봐, 못하겠지? 위조한 게 들통날까봐. 태식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으르르. 와랄. 이게까지. 막내, 너 정말 뻔뻔하다. 오빠들이 돌아간 후 명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년 동안 희생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백구야,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 백구는 명자의 무릎에 턱을 올리고 슬픈 눈으로 올려다봤어요. 밤 10시쯤 명자는 잠들기 전에 마당의 장독대를 확인하러 나갔어요. 어머니가 평생 가꾸신 소중한 것들이라 매일 점검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장독대 앞에 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뭔가 달랐어요. 이게 뭐지? 가장 큰 된장독의 뚜껑이 살짝 비껴 있었어요. 그리고 된장 표면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죠. 누가 이런 짓을? 명자가 다른 항아리들을 확인해 보니 여러 개가 똑같이 뒤져져 있었어요. 고추장, 간장도까지 모두 표면이 어지럽게 휘저어져 있었죠. 백구야, 백구. 명자가 부르자 백구가 달려왔어요. 장독대를 본 백구가 갑자기 사납게 짖기 시작했어요. 와랄왈, 으르르. 백구가 마당을 빙빙 돌며 흥분해서 짖었어요. 평소 온순한 백구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된장독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들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뚜껑 모서리에 손등이 베었어요. 피가 맺히기 시작했죠. 그때 백구가 다가와서 흙 묻은 앞발로 명자의 치마를 툭 쳤어요. 그리고 반짝이는 눈으로 명자를 올려다봤어요. 마치 내가 지켜내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명자는 베인 손을 호호 불며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누군가 일부러 장독대를 뒤져놓은 거였거든요. 뭔가 찾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협박하려던 건가? 명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두운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백구도 계속 경계하며 마당을 돌아다녔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대문 쪽으로 달려갔죠. 백구야, 뭔가 냄새나? 백구가 대문 앞에서 한참 킁킁거리더니 다시 명자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장독대 앞에 버티고 앉았어요. 마치 이제부터 내가 지킬 게라고 하는 것처럼요.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을 전체가 자신을 의심하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이제는 누군가 집까지 침입해서 위협하고 있었죠. 백구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명자를 향해 작게 끙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죠. 백구는 마당에서 밤새 경계를 섰어요. 새벽이 되자 명자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봉투를 열어서 내용을 확인해야 했죠. 백구야, 우리 어머니가 정말 뭘 남겨주셨는지 알아보자. 하지만 명자는 알지 못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더 큰 풍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명자는 용기를 내어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백구가 곁에 앉아서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뭘 남겨주신 건가요? 봉투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함께 집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쓰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명자야, 20년 동안 고생했구나. 이 집과 땅은 모두 네 것이다. 백구가 너의 평생 친구가 되어줄 거란다. 편지 날짜는 3년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직 의식이 또렷하실 때 쓰신 거였죠. 명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백구야, 어머니가 정말 우리 생각해 주셨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깐 현관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막내, 나와. 큰올케 미정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죠. 명자가 나가보니 미정이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었어요. 언니, 누구세요? 소개할게. 이분은 김행정사님이야. 서류 전문가시지. 명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류 브로커를 데려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민 행정사입니다. 김 행정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 씨가 의뢰하셔서 왔습니다. 유언장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어요. 명자는 당황했어요. 가족도 아닌 올케가 무슨 권한으로. 언니, 이건 저희 가족 문제인데. 가족? 너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하면서 가족이라고 해?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지. 김 행정사님, 그 서류 좀 봅시다. 김 행정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일단 필적 감정부터 해야겠네요.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위조요? 이건 정말 어머니가 쓰신. 그건 감정을 해봐야 알죠. 요즘 위조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김 행정사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렸죠. 으르르. 이게가 왜 그러지? 사람을 못 알아보나? 김 행정사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백구는 더욱 경계심을 보이며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백구야, 괜찮아. 이리 와. 명자가 부르자 백구는 명자 곁으로 왔지만 여전히 김 행정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럼 서류를 맡겨주시겠어요?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잠깐만요. 저는 아직 막내야, 뭘 망설여. 진짜라면 당당하게 보여주면 되잖아. 미정이 다그쳤어요. 명자는 어쩔 수 없이 서류를 건넸어요. 김 행정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정밀 감정을 해야 하니까요. 감정 결과 나올 때까지 이 집에는 손대지 마. 알겠지? 미정이 명자에게 경고하듯 말했어요. 언니, 이건 제가 20년 동안 살던 집인데 20년 살았다고 내 집이야? 유언장이 가짜면 법대로 상속받는 거야. 두 사람이 떠나고 나자 명자는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백구가 다가와서 머리를 비비며 위로했죠. 백구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이 되자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10시쯤 창문 너머로 발자국 소리가 들렸거든요. 사각사각.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계속됐죠. 그것도 마당 쪽에서. 명자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 내다봤어요. 달빛 아래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누구지?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장독대 쪽으로 달려갔어요. 평소와 달리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였죠. 사각사각.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온 게 분명했어요. 백구가 장독대 앞에 서서 몸을 낮추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으르르, 으르르. 그 소리를 들은 침입자가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발걸음을 재촉하며 대문 쪽으로 향했죠. 백구가 즉시 뛰어나갔어요. 명자도 급하게 따라 나갔고요.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백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앞발로 대문을 밀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왜 그래? 자세히 보니 대문에 잠금 장치가 열려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열어놓고 간 거였죠. 백구가 그걸 막으려고 몸으로 대문을 밀고 있었던 거예요. 철컥. 백구의 힘으로 대문이 다시 닫혔어요. 명자는 급하게 자물쇠를 채웠죠. 백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백구가 없었다면 누군가 집 안까지 들어왔을지도 모르거든요. 백구는 대문 앞에서 한참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더니 명자를 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죠. 백구야, 누가 온 것 같아? 냄새로 알 수 있어? 백구가 명자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안심시켜줬어요. 하지만 명자는 무서웠어요. 누군가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마다 커튼을 꽉 쳐놓고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했죠. 백구는 현관에서 밤새 경계를 섰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밖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백구야, 넌 정말 든든한 친구야. 네가 없었으면 난 진작 무너졌을 거야. 명자가 백구를 쓰다듬자 백구는 살짝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새벽 3시쯤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지붕 위에서 탁탁탁. 백구가 즉시 반응했어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쳐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또 누군가 왔나?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백구는 마당으로 나가더니 지붕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한번 짧게 짖었죠. 왈. 그 소리에 지붕 위의 소리가 뚝 멈췄어요. 잠시 후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죠. 백구야, 정말 고마워. 네가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구나.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누군가 본격적으로 자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과연 김 행정사의 감정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침입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백구만이 명자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상황이었어요. 사흘이 지나자 김 행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감정 결과를 확인하러 마을회관으로 나오라는 거였죠.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백구야, 우리 같이 가자. 너도 증인이잖아.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명자를 따라 나섰어요. 마을회관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태식, 태연, 미정은 물론이고 마을 이장 10만수까지 와 있었죠. 막내, 늦었네. 어서 앉아. 태식이 차갑게 말했어요. 명자는 구석자리에 앉았고 백구는 그 옆에 얌전히 앉았어요. 김 행정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필적 분석 결과. 이 유원장은 김 행정사가 잠깐 멈춰서 명자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 악의가 느껴졌어요.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라고요? 명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백구도 같이 일어나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잉크 성분 분석 결과 3년 전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정말 어머니가.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죠. 태식이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봐, 내가 뭘 했어. 막내가 위조한 거 맞다고. 오빠,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때 이장 10만수가 나서며 손을 들었어요. 자, 진정들 하세요. 가족끼리 이럴 필요 있나요? 10만수는 60대 후반의 마을 토박이었어요. 30년 넘게 이장을 하며 마을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죠. 이장님, 명자야, 나도 안타깝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가 나왔으니
신만수가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지도 같은 거였죠. 사실 이 기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동네에 개발 계획이 있어. 개발 계획이요? 응. 정부에서 농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든. 이 일대가 대상지야. 신만수가 지도를 펼쳐 보였어요. 명잔의 집 주변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보상금이 꽤 될 거야. 하지만 소유권이 명확해야 하거든. 명자는 깜짝 놀랐어요. 개발 계획은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이장님, 그런 얘기 왜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집 문제부터 정리해야지. 그때였어요. 회관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돌아봤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낡은 수첩을 들고 계셨어요. 누구세요? 신만수가 물었어요. 저는 나영석입니다. 30년 동안 이 동네에 집배원했어요. 명자는 그제야 기억났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보던 분이었죠. 아, 나 할아버지. 백구가 갑자기 꼬리를 살랑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영석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갔죠. 백구 아니냐? 너 날 기억하는구나. 나영석 할아버지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백구는 반가운 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백구를 아세요? 물론이지. 명자 어머니가 백구밥 안 먹는다고 걱정하실 때도 많았거든. 나영석 할아버지는 수첩을 펼치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위조라고 하던데. 그럴 리 없어. 왜요? 이 봉투 내가 배달했거든. 회관이 술렁거렸어요. 3월 17일. 정확히 기억해. 그날 비 온다고 비닐봉지에 싸서 전해드렸거든. 나영석 할아버지가 수첩을 보여줬어요. 빼곡히 적힌 배달 기록들이 보였어요. 여기 봐. 3월 17일 김말순댁 등기우편 비예보로 비닐 포장. 내가 직접 적었어. 김 행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것만으론 내용이 언제 작성됐는지는 아니야. 그때 말순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 명자한테 줄 편지를 드디어 완성했다고.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요? 물론이야. 말순 할머니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명자가 20년이나 나를 돌봐줬는데 뭘 남겨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나영석 할아버지의 말에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백구는 여전히 할아버지 곁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정말 확실하세요? 30년 집배원 생활하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했어. 내 수첩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신만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과학적 감정 결과가 과학이 항상 맞는 건 아니야. 사람이 더 정확할 때도 있거든. 태식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고. 형님, 의심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나영석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명자가 어머니 모시는 거 누가 봤습니까? 밤낮 없이 간병하고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마을회가 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명자가 유언장을 위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미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명자는 감동해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백구는 명자 곁으로 돌아와서 머리를 비비며 위로해줬어요. 나는 명자를 믿어. 그리고 백구도 믿어. 이 강아지가 거짓말하는 걸 본 적 있나? 사람들이 백구를 쳐다봤어요. 백구는 당당하게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김행정사가 당황하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럼 제 감정을 해야겠네요. 제 감정은 무슨 내 증언으로 충분하지 않나? 나영석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명자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위조하지 않았어요. 백구가 찾아낸 거고 어머니가 정말로 남겨주신 거예요. 백구가 명자 곁에서 한번 짧게 짖었어요. 왈. 마치 맞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신만수와 김행정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과연 나영석 할아버지의 증언이 명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발 계획과 이 모든 일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나영석 할아버지의 증언 후 잠시 조용해진 회관이었지만 신만수가 다시 일어서며 분위기를 바꿨어요. 할아버지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장님, 30년 집배원의 증언이 증거가 아니라는 건가요? 나영석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상속 분쟁이 워낙 복잡해서 말이에요. 신만수가 다시 지도를 펼쳤어요. 그리고 개발 계획도 있고 하니 정확하게 해야죠. 태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이장님 말이 맞아요. 막내 혼자 다 가져갈 순 없죠. 오빠, 저는 욕심부린 적 없어요. 어머니 뜻대로. 어머니 뜻? 20년 간병했다고 집까지 다 가져가려고?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백구가 불안한 듯 명자 곁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오빠, 너무 그러지 마. 작은 오빠 태연이 말렸지만 태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건 공평하지 않아. 우리도 아들인데 왜 막내만? 그럼 20년 동안 오빠들은 뭐 했어요? 명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아프실 때 누가 모셨어요? 밤낮으로 기저귀 갈고 밥 먹여드리고 그걸 누가 했는데요? 그렇다고 집까지 다 가져가면 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형제 간의 싸움이 점점 격해졌어요. 회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김 행정사가 끼어들었어요. 진정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행정사님, 제 감정은 언제 나와요? 미정이 물었어요. 글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때 나영석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났어요. 제 감정이 뭐가 필요해? 내가 직접 봤다니까. 할아버지, 요즘은 과학적 증거가 우선이에요. 신만수가 달래듯 말했어요. 하지만 나영석 할아버지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과학? 사람이 본 걸 믿지 않고.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만수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으르르. 이게는 왜 자꾸. 신만수가 불편해하자 백구는 더욱 경계심을 보였어요. 평소 온순한 백구가 이상했어요. 백구야, 이리 와. 명자가 부르자 백구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신만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김행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는 게 어떨까요? 조정이요? 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잠깐만요. 명자가 소리쳤어요. 저는 조정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이건 어머니가 정말로 남겨주신 거예요. 명자는 봉투를 꼭 쥐고 일어났어요. 백구가 발견한 이 봉투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걸 법원에서 판단하라고요? 막내야, 그렇게 우기지 마. 태식이 다가왔어요. 우긴다고요? 20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쳐서 어머니 모셨는데 우긴다고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어머니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마을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명자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20년이에요, 20년. 치매 걸리신 어머니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백구가 명자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비볐어요. 명자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위조라고 하고 욕심 부린다고 하고 정말 억울해요. 명자야. 나영석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내가 증언했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증언만으로는 부족해요. 김행정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법적 효력? 명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20년 간병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백구의 마음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요? 그때 신만수가 다시 나섰어요. 명자야,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개발 계획도 있고 하니 차근차근. 개발 계획은 또 뭐예요? 명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 땅이 개발되면 보상금이 꽤 나와. 그런데 소유권이 불분명하면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언장을 의심하시는 거군요. 보상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태식이 발끈했어요.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 권리요? 20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 지금 와서 권리를 주장하세요? 형제간의 갈등이 다시 폭발했어요. 마을회관이 시끄러워졌죠. 막내, 너 정말 뻔뻔하다. 뻔뻔한 건 누구예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언제 왔어요?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요? 20년 동안 사정만 있으셨나 봐요. 백구가 불안해서 명자 주위를 맴돌았어요. 이런 큰 소리는 처음 들어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신만수가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개발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왜 이제야 얘기해요? 명자가 신만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건 혹시 일부러 숨기신 거 아니에요? 유언장 때문에 복잡해질까봐? 신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장독대 쪽을 바라보며 짖기 시작했어요. 와랄, 와랄왈. 백구야, 왜 그래? 백구는 계속 같은 방향을 보며 짖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알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저게가 또 김행정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지쳤어요. 하루 종일 가족들과 싸우느라 기력이 다 빠졌거든요. 백구야,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백구는 장독대 앞에 앉아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내음과 된장 냄새가 섞여 풍겨왔죠. 어머니, 정말 이렇게 될 줄 아셨나요? 명자는 봉투를 다시 꺼내봤어요. 어머니의 필체가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백구가 명자 옆에 앉아서 길게 울부짖었어요. 우우.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게 끝나길 바란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법원 지원 조정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명자는 백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막내야, 늦었네. 태식이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명자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빠들, 오늘 진실이 다 밝혀질 거예요. 조정관이 들어오자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김행정사도 서류 가방을 들고 와 있었죠. 오늘 재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조정관이 말했어요. 김행정사님이 의뢰한 감정 외에 법원에서도 별도로 정밀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명자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백구도 긴장한 듯 가만히 앉아 있었죠. 먼저 김행정사님의 1차 감정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태식이 물었어요. 감정에 사용된 시약이 표준과 달랐습니다. 일부러 다른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된 흔적이 있어요.
김 행정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저는 정확하게. 김 행정사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조정관이 말하자 김 행정사가 당황했어요. 손을요? 왜? 특수 시약을 사용하면 손에 흔적이 남습니다. 김 행정사는 손을 뒤로 숨겼어요. 하지만 법원 직원이 다가가서 확인했죠. 알코올 시약 자국이 확인됩니다. 뭐라고? 태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필적 조작에 사용되는 시약입니다. 김 행정사님 설명해 주시죠. 김 행정사는 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그냥 조정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그때 뒤쪽에서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만수를 데려왔죠. 신만수 씨, 동행수사 요청입니다. 이장님? 명자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토지 소유권 조작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뭐라고요? 태식과 태연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이 일대 토지값이 10배로 뛸 예정이었습니다. 신만수 씨는 미리 토지를 싸게 매입하려고, 그래서 유언장을 위조로 만들려고 한 거군요. 명자가 깨달았어요. 소유권이 불분명해지면 법원 경매로 넘어가고 그때 헐값에 살 수 있으니까요. 신만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하다. 나도 돈이 필요했어. 김 행정사도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도 신만수 씨한테서 돈을 받고 죄송합니다. 조정관이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이제 진짜 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이 유언장은 100% 진짜입니다. 뭐라고? 태식이 충격을 받았어요. 필적, 잉크, 종이 모든 것이 3년 전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조 흔적은 전혀 없어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정말 제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구나. 백구가 명자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어요. 그 따뜻한 온기에 명자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조정관이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9년 전 편지가 함께 들어있었네요. 9년 전이요? 백구를 처음 데려온 날 쓰신 편지 같은데. 읽어보시겠어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어머니의 더 젊었을 때 필체였죠. 명자야, 이 강아지가 너의 평생 벗이 되어줄 거란다. 엄마가 없어도 백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병하느라 고생하는 내게 미안하다. 이 집과 땅은 모두 네 것이다. 백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태식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막내야, 오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너 혼자 고생하게 해놓고 의심까지 했구나. 태연도 고개를 숙였어요. 막내, 오빠들이 잘못했어. 어머니 뜻을 몰라봤어. 명자는 오빠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어요. 오빠들,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당연히 화낼만 했어.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태식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백구야. 태식이 백구를 쓰다듬자 백구는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 녀석도 우리를 용서해 주는구나. 나영석 할아버지가 회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가 뭘 했어? 백구가 거짓말할 리 없다고 했잖아.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30년 집배원 생활이 헛되지 않았구나. 조정관이 정리했어요. 그럼 이 사건은 여기서 종료하고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자가 깊이 인사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태식이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막내야, 오빠가 너무 못됐지? 오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정말 잘 판단하셨어. 너만이 그 집을 지킬 자격이 있었어. 태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가끔 놀러 갈게. 백구도 보고 싶고. 백구가 두 오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백구는 어떻게 그 봉투가 있는 걸 알았을까? 태식이 궁금해했어요. 아마 어머니가 묻으실 때 봤을 거예요. 백구는 모든 걸 기억하거든요. 명자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백구에게 비밀을 맡기신 거죠. 언젠가는 찾아달라고요. 백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 번 짖었어요. 왈, 마치 어머니 잘 해냈죠?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울음소리가 하늘까지 메아리쳐 퍼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이 화해하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명자네 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거렸습니다. 이모, 백구 어디 있어요? 태식의 딸 서아가 뛰어들어왔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된 서아는 백구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마당에 있을 거야. 장독대 앞에서 낮잠 자고 있을걸. 명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과연 백구는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죠. 백구야, 할아버지가 간식 사왔어. 태식이 백구 전용 간식을 들고 다가왔어요. 백구는 눈을 뜨더니 꼬리를 살랑거리며 일어났어요. 백구가 살이 좀 쪘는데? 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모든 사람이 백구한테 간식을 주거든. 마을의 영웅이 됐어. 정말 그랬어요. 진실을 밝혀낸 백구는 마을 전체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백구를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걸 갖다 줬죠. 명자야, 준비 다 됐어? 큰올케 미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그때 일을 반성하며 오히려 더 명자를 챙겨줬어요. 네, 언니. 된장찌개도 끓이고 밑반찬도 다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마을의 말순 할머니 나눔 밥상을 처음 열어보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니가 평생 가꾸신 장독대의 된장과 고추장으로 음식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기로 한 거예요. 명자의 아이디어였죠.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담그신 장류들인데 저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됐어요. 할머니, 된장찌개 냄새 진짜 좋다. 동네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달려왔어요. 백구도 신이 나서 아이들 사이를 뛰어다녔죠. 여러분, 음식 준비됐어요. 명자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나영석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오셨고 순이 아주머니도 김치를 들고 왔어요. 명자야, 이 된장찌개 맛이 정말 어머니 손맛과 똑같구나. 태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했거든요. 백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못하면 짖어요. 정말 그랬어요. 명자가 요리할 때마다 백구는 곁에서 지켜보고 어머니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짖어서 알려줬어요. 백구가 요리 감독이구나. 사람들이 웃었어요. 백구는 자랑스러운 듯 꼬리를 높이 들고 걸어 다녔죠.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명자가 나영석 할아버지께 자리를 안내해 드렸어요. 고맙다, 명자야. 그런데 이 된장찌개, 정말 말순이 할머니 맛이네. 할아버지가 자주 드시러 오셔서 그래요. 어머니가 할아버지 오시면 항상 된장찌개 끓여주셨잖아요. 나영석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가 생각나는구나. 백구도 새끼였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 백구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서 다리에 머리를 기댔어요. 할아버지가 백구를 쓰다듬자 백구는 편안한 표정을 지었죠. 서아야, 많이 먹어라. 네, 고모부. 근데 이 된장찌개 학교 급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서아가 숟가락을 들고 후후 불며 먹었어요. 이모, 된장 냄새가 학교 끝나고도 나요. 할머니 냄새 같아. 서아의 말에 명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할머니 냄새 기억나? 네. 할머니가 안아주실 때 이런 냄새가 났어요. 따뜻하고 구수한.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어머니, 들으셨어요? 서아가 어머니 냄새 기억한대요. 백구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명자야, 정말 잘했다. 태연이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런 마음 씀씀이. 어머니가 왜 너한테 모든 걸 맡기셨는지 알겠어. 오빠들도 언제든 와서 드세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에요. 고마워, 막내야. 점심을 다 먹고 사람들이 정리를 도와줬어요. 설거지도 함께하고 마당도 같이 치웠죠. 다음 달에도 할 거지? 순이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매달 둘째 주 일요일로 정할게요. 좋네, 좋아. 우리 마을에 이런 좋은 전통이 생겼구나.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명자는 백구와 함께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백구야, 오늘 어땠어? 백구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명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지? 바람이 불어와 된장독 뚜껑을 살짝 건드렸어요. 구수한 된장 냄새가 마당 전체에 퍼졌죠. 어머니, 봉투 하나로 우리가 싸웠지만 결국 백구 덕분에 다시 하나가 됐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잔잔히 퍼져나갔어요. 어머니가 맞춰주신 이 인연 평생 소중히 지킬게요. 백구와 함께요. 백구가 명자의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9년을 함께 산 둘도 없는 친구였죠. 20년 동안 제 청춘을 바쳤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추억들이 생겼으니까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집안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마당에서는 된장 냄새와 백구의 온기가 명자를 감쌌어요. 백구야, 우리 내일도 된장국 밥 나눠 먹자. 왈. 백구가 한번 짖었어요. 마치 좋아.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된장 냄새와 백구의 온기, 그리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집이나 땅이 아니라 바로 이 소중한 인연들이었어요. 백구는 여전히 명자의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9년 전 어머니의 약속대로 정말 명자의 평생 벗이 되어준 거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곤 하죠. 가족의 사랑, 그리고 변하지 않는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 함께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